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집단에게 공격을 받고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토니는 최초의 아이언맨 슈트인 마크1을 만들어 입고 탈출에 성공하죠. 원작 코믹스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베트남의 베트콩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아이언맨이 처음 마블 코믹스에 등장한 것은 1963년인데요. 이 시기에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었던 시기였죠. 아이언맨 1편이 개봉했던 2000년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전쟁 중인 시기입니다. 이러한 설정의 변경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1편의 메인 빌런인 오베디아 스탠은 영화에서는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뻘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토니 나이 또래의 인물로 등장하죠. 또 영화 아이언맨 2편에서 등장하는 토니 스타크의 라이벌을 자칭하는 찌질이 저스틴 해머는 영화에서 토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인물로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토니 스타크의 회사인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라이벌 기업을 이끄는 노년의 사업가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의 허술한 모습과는 다르게 치밀한 계략과 지능을 이용해 토니를 괴롭히죠. 영화에서는 토니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정체를 아이언맨이라고 밝히지만 I am Iron Man. 원작에서는 아이언맨 초창기 시절에 스파이더맨처럼 자신의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여 정체를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러한 고뇌를 겪어봤으면서 코믹스 11화 때 스파이더맨의 정체 공개를 시켰다고 팬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죠. You must be the famous Pepper Potts. Indeed I am. 또 정체를 숨길 당시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인 페퍼 포츠의 안전을 생각해 페퍼와 해피 호건이 이어지는 걸 지켜만 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원작에서 페퍼와 해피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언맨 3편에 등장한 약물인 익스트리미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한 부작용이 있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슈퍼솔저 혈청처럼 신체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약물인데요. 영화 아이언맨 3편의 메인 빌런인 알드리치 킬리언은 Hey, Tony. Aldrich Killian. 원작에서는 마야 한센과 같이 익스트리미스를 개발한 과학자 정도로 나오고 별다른 비중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단역 캐릭터였습니다. 익스트리미스의 능력 역시 원작과는 다르게 나오는데요. 원작에서는 익스트리미스로 강화된 빌런 캐릭터 말렌을 쓰러뜨리기 위해 토니가 자진해서 익스트리미스를 맞습니다. 영화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신체 강화였지만 원작에서의 익스트리미스는 거기에 더해 나노머신으로 뇌를 해킹해서 초인적인 힘과 반응 속도 그리고 전신의 신경계를 컴퓨터처럼 변화시켜 전자기기를 장비 없이 생각만으로 해킹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게 되죠. 토니는 이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뼛속에 아이언맨 내피를 이식하고 자기장을 이용해 멀리 있는 아이언맨 수트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트 원격 조종이라는 설정을 영화 아이언맨 3편에서 등장한 수트 마크 42에 사용하죠. 또 원작에서는 익스트리미스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경계에 액화 기계를 내장시키는데요. 외부에서의 수트 착용이 아닌 간편한 착용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익스트리미스 덕분이죠. 이 슈트의 이름은 블리딩 엣지라고 하는데요. 간편하게 착용하는 것 외에도 생각만으로도 외형을 무기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등장했던 착용과 무기 전환이 간편한 아이언맨의 나노 슈트도 익스트리머스를 이용한 슈트에서 따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Where'd that come from? It's nanotech. You like it? 영화에서 토니는 익스트리미스의 능력에 당해 부상을 입은 해피 호건을 보며 매우 분노하는데요. I know you're a coward, so I've decided that you just died, pal. 원작에서는 토니가 익스트리미스 능력을 사용해서 해피 호건의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토니가 해피 호건의 아내인 페퍼 포츠에게 부탁을 받아서입니다. 코믹스 시리즈 11화 때 해피 호건은 전투를 하다 식물인간이 되는데요. 해피 호건은 페퍼에게 자신이 식물인간이 되는 것은 절대 싫다며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해왔고 토니가 익스트리미스 능력으로 해피 호건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페퍼가 토니에게 부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토니 역시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고민 끝에 해피 호건을 안 낙사시키고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어벤져스의 멤버 중에서 토니 스타크와 가장 친한 멤버를 뽑자면 헐크인 배너 박사를 뽑을 수 있는데요. 영화 아이언맨 3의 스토리가 토니가 배너 박사에게 상담을 하러 가서 시작됐을 정도로 친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You actively napping? I drifted. Where did I lose you?
elevator in Switzerland. So you heard none of it?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는 과학자인 둘이서 힘을 합쳐 울트론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원작에서는 둘의 사이가 영화에서처럼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런 둘의 관계가 원작 코믹스 플래닛 헐크에 잘 나타납니다. 토니는 헐크가 히어로긴 하지만 통제불능이라 지구에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헐크를 속여 다른 행성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지구로 돌아온 헐크를 앞서 소개한 익스트리미스의 능력으로 인공위성을 조작하여 공격하기도 하죠. 앞서 말했듯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메인 빌런인 울트론을 만든 사람은 토니 스타크와 배너 박사인데요. 원작 코믹스에서 울트론의 창조주는 스타크와 배너 박사가 아닌 1대 앤트맨인 행크 핌입니다. 행크 핌이 누구냐고요? 영화에서는 바로 2대 앤트맨인 스콧 랭에게 앤트맨 슈트의 사용법을 알려준 바로 이분입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부터 등장하는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인 완다. 영화에서는 퀵실버가 완다의 오빠로 등장하지만 You know, I'm 12 minutes older than you. Go. 원작에서는 완다가 퀵실버의 누나입니다. 원작에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는 엑스맨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에피소드를 거쳐 어벤져스로 합류하죠. 둘은 다른 엑스맨들처럼 뮤턴트인데요. 엑스맨의 수장 중에 한 명인 자력을 다루는 초강력 뮤턴트 매그니토의 친자식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어벤져스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태생이 뮤턴트가 아닌 치타우리셉터 속의 인피니티 스톤인 마인드 스톤의 영향을 받아서 초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에서 토르는 동료를 죽일 뻔하고 전쟁을 일으킬 뻔한 경솔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The old ways are done. You'd stand giving speeches while Asgard falls. You are a vain, greedy, cruel boy! 그로 인해 아버지인 오딘이 토르의 힘을 빼앗고 토르의 무기인 묠리르와 같이 지구로 추방시킵니다. 원작에서는 오딘이 토르에게 인간성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 기억을 지우고 절름발이 의사 도널드 블레이크의 몸으로 토르를 내려보냅니다. 이후에 기억이 돌아온 이후에도 의사 신분을 버리지 않고 도널드 블레이크로 살아가기도 하죠. 영화에서 토르는 헬라와의 전투에서 묠리르가 파괴당하고 각성하기 전까지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작에서의 토르는 묠리르 없이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성을 들어올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개봉 예정인 영화 이터널즈에서 마동석님이 연기하는 힘케인 길가메시와 대결에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에서 토르가 타노스에게 승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만드는 무기인 스톤브레이커, 하지만 원작 코믹스에서는 스톤브레이커의 주인이 토르가 아닌데요. 베타 레이 빌이라는 토르와 같은 복장에 말의 얼굴을 한 히어로의 무기입니다. 원작에서 토르와 베타 레이 빌은 묠리르의 소유권을 두고 결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영화 엔드게임이 끝난 이후에 토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가오갤 팀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원작에서는 토르가 아니라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가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팀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오갤 팀이 소유하고 있던 장비들은 지구의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고성능의 장비들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로켓 라쿤이 토니 스타크를 촌놈 취급하는 장면들도 제법 나왔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Ratchet, how's it going? It's rocking. Take it easy. You're only a genius on Earth, pal. 영화 11화 역시 원작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먼저 영화에서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메인 전투였던 뉴욕과 소코비아 사태의 피해 때문에 히어로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소코비아 협정에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작에서는 뉴 워리어즈라는 히어로 팀이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빌런을 잡으러 다니다가 빌런과의 전투 도중 일어난 폭발 사고로 민간인이 600명이 넘게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나 히어로를 하지 못하게 신상을 밝히고 통제를 따르게 하자는 초인등록법 법안이 등장하고 그 법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11화에서의 스파이더맨의 비중도 원작과 영화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영화에서는 토니 스타크가 스파이더맨을 찾아내서 섭외하며 토니 측인 아이언맨 팀의 조력자 정도로 등장하지만
원작 코믹스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작에서 토니 스타크는 초인 등록법에 반대하는 히어로들과 시민들을 자신 측인 찬성파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스파이더맨을 설득해 정체를 공개시키죠. 피터 파커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고 난 뒤에 빌런들에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피터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토니 스타크의 악행에 실망하게 되어 캡틴 측인 반대파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영화 11화에서는 워머신인 제임스 로드가 부상을 입긴 하지만 히어로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싸움을 멈추게 되는데요. 원작 코믹스 11화에서는 토니 스타크가 만들어낸 토르의 클론에게 블랙 골리앗이라는 히어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싸움의 마지막에는 초인 등록법 반대파의 리더인 캡틴 아메리카마저 저격을 당해 죽게 됩니다. 영화 엔드게임에서는 은퇴한 캡틴의 뒤를 이어 2대 캡틴의 자리를 팔콘이 이어받는데요. 원작에서도 슈퍼솔저 혈청이 중화되어서 급격히 노화가 온 캡틴 아메리카의 뒤를 이어 팔콘이 캡틴의 자리를 이어받았었습니다. 또 원작에서는 윈터솔저인 버키도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를 이어받은 적이 있었는데, 11화 때 캡틴이 죽은 이후에 2대 캡틴의 자리를 윈터솔저인 버키가 이어받습니다. 닉 퓨리가 원작인 코믹스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63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닉 퓨리가 흑인이 아닌 백인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닉 퓨리는 흑인 캐릭터로 바뀌게 되는데요. 닉 퓨리를 흑인 캐릭터로 만들 때 배우 사뮤엘 잭슨을 모델로 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마블의 엄청난 덕후였던 사뮤엘 잭슨은 자신을 모델로 하여 닉 퓨리를 흑인 캐릭터로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흔쾌히 수락하는데요. 대신 이후에 마블을 실사 시리즈로 만들게 되면 자신이 닉 퓨리 역을 맡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지금까지 많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에 출연 중입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승 에인션트 원은 배우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백인 여성으로 등장했지만 원작 코믹스에서는 티벳의 남성 노승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complete me.